자, 둘째 마당 문을 열겠습니다. 첫째 마당에서 산행을 했으니까 둘째 마당에서는 독서를 좀 그럴까요?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책. 가을에 책 읽는 거 참 좋잖아요. 그렇죠. 특히 요즘은 인문학 열풍이 불어서 인문학 관련 서적도 좀 많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예전에는 뭐 빨리빨리 성장하는데 좀 주목을 했다면 요즘에는 내면을 느리게 꽉 채워보는 그런 트렌드가 반영된 게 아닌가. 그래서 인문학이 많이 사랑을 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분을 또 저희가 둘째 마당에서 네. 모셨죠. 좀 의외입니다. 충남대 병원에서 오셨어요. 가정의학과 김종성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제가 저 프로필을 잠시 봤더니요. 네. 대전광역시 의사회 네. 학술술이사, 대한가정의학회 학술술술상. 학술술술상, 술이 술자가 많이 들어갔죠. 이게 네, 제가 진료하는 주 분야가 이제 술 많이 드시는 분들 또 진료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학술의사는 이번이 두 번째라서 예. 술자를 두 번 넣었고. 학술상은 세 번째라서 세 번. 예. 저는 그래서 작가가 이거 잘못 써놨나 했는데 다 나름대로 의미가 네, 있으셨군요. 네. 예. 근데 요즘 이제 뭐 의사분이시니까 네. 또 건강에 관련해서 또 몇 가지 여쭤보고 본론으로 들어가야 될 것 네. 같아요. 환절기잖아요. 네. 환절기 되면 또 건강과 관련해서 많은 또 주의보가 뜹니다. 네. 요즘은 어떤 걸 주의해야 될까요? 이제 일교차가 크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환절기, 감기, 또 가을에 많이 오는 이제 작은 그 미생물에 물리는 거, 진드기라던가 이런 것일 테고요. 아마 그런 것들이 더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근데 저희가 앞서 소개해드릴 때 인문학 뭐 책 읽자라고 소개해드렸는데 의사 선생님을 모셨거든요. 네. 왜 뜬금없이 의사 선생님을 모시고 또 책 얘기를 할까 그렇게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예, 인문학과 관련된 책을 또 직접 쓰셨고 네. 소개 좀 해주세요, 교수님. 아, 이 책이요? 예, 원래 의학을 크게 나누면 세 덩어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 기초의학, 임상의학. 요거는 이제 진료하는데 필요한 의학적인 지식이겠지요. 예, 또 한 덩어리가 인문의학입니다. 이 의학이 따뜻하고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한 방향을 잡아주는 거지요. 그래서 삶의 본질을 다루는 인문학, 네. 또 생명의 본질을 탐구하는 의학, 예. 절친이에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 인문학이 히포크라테스, 나이팅게일, 서양의 것만 돼 있어요. 우리 동양의 사상도 아주 깊은데 네. 균형 잡힌 인문학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예. 어떻게 보면 좀 늦은 겁니다. 근데 현대의학과 동양사상 동양사상. 네. 언뜻 듣기에는 잘 어울리지 않는다. 그런 선입견이 있거든요, 사실 많은 분들. 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의학이든 동양사상이든 예, 목표는 하나입니다. 인간의 본질, 생명의 본질은 무엇인가? 진리는 한 곳으로 가지 않습니까? 네. 똑같아요. 예. 근데요, 의사 선생님 같지 않으시고요, 철학자 앞에 앉아 계신 것 같으세요. 말씀하시는데, 근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굉장히 편하셔가지고, 네. 어떻게 보면 말씀도 편하시게 하시고 하셔가지고, 그 환자들이 가면은 굉장히 좋아하실 우리 선생님도 같아요. 아주 편하신 분 같아요. 예, 제가 예전에 최고의 의사는 철학자다라는 문구를 좀 본 적이 있거든요. 예. 100점이에요, 100점. 아, 그런가요? 예. 어떤 내용인지 무슨 소린가 궁금했었는데 교수님께서 좀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2000년 같아요. 전에 갈렌이라는 의사분이 말씀하셨는데요. 가장 훌륭한 인수를 펼치는 의사는 의학만 하는 게 아니고 철학도 해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또 그 위에 아리스토텔레스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모든 철학은 의학에서 끝난다. 그러니까 삶의 현장이 의학이라는 거죠. 예. 또 히포크라테스도 의학을 하면서 철학을 하면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인 반신반인이다. 이런 이야기도 또 했습니다. 예. 아, 우리 의사 선생님들 진료하기도 바쁘신데 철학 공부까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예. 연장선에서 철학 공부를 동양 철학 공부를 오래 하셨고 특히 퇴계 이황 선생님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네.
이번에 내신 책도 예. 관련해서 그렇죠. 내신 거죠?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는지. 있었죠. 제가 시간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예. 진료도 해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되고, 학생 강의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아침마당에도 나와야 되고, 그래서 좀 지름길을 가야 돼요. 네. 언제 그 내용을 보니까, 아주 이상한, 재밌는, 이게 나왔어요. 예. 공자의 79세 종손, 맹자의 76세 종손들이 안동 도산서원에 와서 퇴계 종손들과 함께 퇴계에게 제사를 올린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동양사상의 시작은 공자와 맹자지만 정자, 주자, 퇴계, 수많은 사상가 중에 퇴계가 이걸 완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멀리서 중국 사람들이 와서 같이 아까 전반부의 일마당의 산이었는데 이 동양사상이라는 산맥의 퇴계는 커다란 봉우리이자 완결판이다. 네. 예. 시간이 없는 제가 지름길로 가려면 완결판 퇴계를 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의 짧은 역사 지식으로는 퇴계 선생님이 조선 초기 중기 그리고 그 성리학을 집대성하신 분이고 정치인이시고 네. 예 학자시고 그런 분이잖아요. 특히 네. 우리 1,000원짜리에 이렇게 네. 계신 예. 그렇죠. 자주 만나는 그래서 분이죠. 제가 예. 저도 하나 이걸 갖고 와서 했는데 이 1,000원짜리 이 퇴계 선생님이 너무 이렇게 병약자 같이 나오나 그게 좀 불만이에요. 좀 씩씩하고 예. 사실은 학문과 모든 그 인성을 다 겸비하신 분인데 그래서 조금 좀 불만은 있지만은 아무튼 우리 항상 평생을 어떤 남을 위한 배려와 네. 그다음에 섬김으로써 네. 남을 지배하기보다는 섬김으로써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는 어떤 윤리적, 철학적 성인 같은데 네. 저도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는 분입니다. 네. 조금 그림이 좀 한데 여러 그 버전이 있더라고요. 예. 조금 있고. 네. 그럼 저 이황 선생님 퇴계 이황 선생님의 그 사상이 우리 의학하고는 어떻게 접목이 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네. 얼핏 연결이 잘 안 되실 수도 예. 있는데 의술은 인술이 되어야 한다라고 할 때 그 인자는 어질인자입니다. 예. 이 성리학에서는 어질인자를 기준으로 우리 사람의 마음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해요. 어질인자가 많이 들어있는 마음, 착한 마음이죠. 선한 마음, 그걸 도심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서는 남을 배려하고 나를 성찰하는 삶의 모습이 표출이 되고 어질인자가 별로 들어있지 않은 마음, 그것을 인심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서는 선과 악이 결정되지 않은 감정들, 칠정이라고 그럽니다. 예. 이거를 이제 표출이 됩니다. 선과 악이 정해지지 않은 감정, 기쁨을 예를 들면 식물이 말라서 죽으려고 그래요. 예. 그런데 적시에 비가 내려서 다시 피어나고 꽃이 피고 그걸 보면서 느끼는 기쁨은 선한 기쁨입니다. 네. 그런데 빵을 하나 있는데 친구들하고 막 경쟁을 해서 친구들을 내가 이겨가지고 그 친구들은 빵을 못 먹고 내가 먹게 됐어요. 그때 느끼는 기쁨이라면 그거는 선한 기쁨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렇게 다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심과 도심 이렇게 보고 있는데 현대의학에서는 인간의 행동 조절을 감성 또 이성 이 두 축이 균형을 이루어서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조선 성리학 이론하고 딱 100%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모든 병은 마음에서 시작이 된다 네. 이런 말씀들 많이 네. 하시잖아요. 그럼 네. 그거하고도 좀 상관이 있겠네요. 그럼요. 예. 요거를 이제 우리 해부학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 이성적인 부분은 뇌의 이 앞부분 전두엽에서 발생이 됩니다. 또 감성적인 이 본능 충동은 뇌 한가운데 변연계라는 데서 나와요. 이게 중심인데 지금 현대인들의 문제는 바로 이 전두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얘기했나요? 예를 다 너무 들으시려고 그래요. 저희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쉽게 예를 들어보면은 운전을 하고 갑니다. 그러면 옆차가 깜빡깜빡 차선을 변경해서 내 앞으로 들어오려고 그래요. 예. 전두엽이 제대로 기능한다라고 하면
잘 들어오게 거리를 벌려줘야죠. 예.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깜빡깜빡 넣으면 잘 가다가도 오히려 더 쭈구리 붙죠. 해가지고 막 못 들어오게 막 하이빔을 켜고 이 전두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다. 아유, 그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이런 쏙 부분이 들어오네요. 너무나 많아요. 나중심의 무력이라고 그럴까요? 본능중심, 현대병. 그 여유가 많이 네. 사람들이 없어지고 화가 많이 생겨지고 네. 화가 나니까는 푸는 거 갖다가 성인들은 네. 이제 술로서 많이 푸니까 그래서 술박사신 것 같으신데요. 진짜 네. 그래서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우리가 술 한잔 할까 하지 밥 먹자는 안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음에서 오는 병이 제일 그게 고치기가 힘든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술 말고 뭘로 풀면 될까요, 박사님? 마음의 병을 푸는 것 여러 가지 많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을 살아가는 신념 체계. 예수님, 부처님은 얼마나 마음이 강하십니까? 옆에서 사람이 죽어도 끄떡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중생들은 지갑 하나만 잃어버려도 카드 하나만 잃어버려도 난리가 나고 예. 세상이 뒤집어지고 제일 중요한 것은 신념 체계. 아. 그 다음에는 이것을 같이 이겨낼 수 있는 자원. 네. 친구라던가 건강한 자원이 필요하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양 철학이 상당히 좀 바탕이 되고 네. 또 지금 우리 현대 사는 사람들의 삶에도 분명히 투영할 부분들이 많이 있을 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음. 이 퇴계 선생님의 사상 현재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생활 속에서 녹아낼지 네, 좀 배워보도록 배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할게요. 자, 퇴계 선생에게 배우는 일상의 노력입니다. 첫 번째는요, 거경이라고 어휴, 써있네요. 어려워요. 퇴계 선생님이 말씀하신 강조하신 것 중에 한 경을 이루는 이제 한 대여섯 가지 방법인데요. 경에 거한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의미인가요? 경, 공경할 경, 예. 삼가할 경. 예. 참 어렵죠. 의학적으로 보면 전두엽을 통해서 내가 나를 보는 것이다. 일이 없을 때는 고요한 마음을 갖고 예. 일이 있을 때는 그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식사들 다 하셨을 것 같은데요. 용변을 본다라고 했을 때 그 용변에만 집중을 하면 득도를 향한 수행이 되는 거예요. 아, 지금 횡행 결정에 가고 있구나. 아, 지금 하행 결정에 가고 있네. 예. 아, 거기에 모였네. 밖으로 나가네. 이렇게 집중을 하시면 네. 이게 수행이 되는데 화장실에서도 수행할 수 있는 한 거군요. 가지에 집중하면. 예, 예. 그런데 화장 용변을 보면서 카톡을 하면서 양치를 하면서 막 산만해졌다. 예. 이거는 경하고는 거리가 먼 거죠. 사소한 거 하나 하더라도 집중해서. 네. 예. 네.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뭘까요? 거경이었고요. 네. 궁리입니다. 이렇게 집중하는 마음으로 무슨 일을 하든 탐구하는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된 거지? 제가 결혼하기 전에 처갓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장모님이 된장찌개를 엄청 맛있게 끓여주셨어요. 내가 이 여자랑 결혼하면 평생 저 맛있는 된장찌개를 집사람이 끓여주겠구나 하고서 결혼을 했는데 완전히 맹탕인 거예요. 이거 장모님 찌개가 아니잖아. 가서 알아봐. 가서 또 레시피 적어서 또 이것도 조금 모자라 또 예. 이것을 10년을 반복을 하니까 이제 장모님 맛이 나와요. 이거를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그 찌개 끓이는 기술이 올라간 것도 올라간 거지만 그렇게 하는 탐구하는 과정 속에서 남편을 위한 사랑과 정성이 들어간 거예요. 네. 박사님을 탐구하신 거죠, 사모님께서.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의학적인 지식, 기술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환자에 대한 사랑, 예. 정성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거는 어지린이 아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퇴계 선생님이 이제 하신 게 이제 우리가 거경궁리라는 게 이제 학문을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그거를 갖고 있으면 안 되고 그거를 실천해서 체험해야지만 비로소 그 배우는 삶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네. 뜻 같은데요. 네. 마침 저도 뭐 의사니까 우리 환자들한테 그렇게 할 때도 정말로 그분들한테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 배려, 네. 섬김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말 한마디가 약 하나보다는 더 치료 효과가 좋은 거니까 네. 그분을 이해해주고 수용해주고 사랑해주고 관심을 갖는다는 게 사람 그 의사들이
환자 치료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태계 선생에게 다음 한번 배우는 보죠. 일상의 노력 세 번째 보겠습니다. 반성과 성찰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이것도 중요한 수행의 방법입니다. 우리 성당에 가시는 분들은 미사 맨 처음에 이 반성의 기도를 올리죠. 생각과 말과 행위로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나에게 발생한 생각, 또 언행, 내 행동이 어지린자의 기준에 맞는지, 인심에서 나온 것인지, 도심에서 나온 것인지를 진솔하게 되돌아보는 것, 그것도 중요한 경의 방법입니다. 예. 옛날에는 우리가 반성을 참 많이 했었잖아요. 선생님이 네. 맨날 반성문 써오라고도 많이 하시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참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뭘 잘못해도 내가 왜 잘못했어? 이거 내 잘못이 아니야. 그런 그렇죠. 사람들이 더 많아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현대인들의 병, 바로 전두엽에 나를 성찰하고 남을 배려하는 그 기능이 떨어진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이 전두엽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돼야 인간의 아주 고유한 특성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되지 않으면 금수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예. 저 그림이 잘 나와 있네요. 네. 인간의 특징이 전두엽이 아주 크지요. 다른 동물에 비해서는. 그러네요. 남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 기능적으로는 인간성이 없다고 그래요, 우리가. 예. 그 사람 인간이 아니야. 이렇게도 얘기하죠. 금수 정확- 같다. 예, 더 정확히 얘기하려면 예. 그 하는 모양을 봐서 땡땡땡 정도는 돼. 땡 어. 정도는 돼. 이렇게 얘기하면 더 정확하게 해부학적으로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면 맨 위가 고양이 전두엽이네요. 네. 그다음에 그다음에 개 개. 전두엽이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중학교 2학년이 제일 무섭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중학교 2학년 특히 14살, 15살 때까지는 전두엽이 성숙을 안 해서 네. 걔네들이 억제하는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하. 혹시 중학생을 가지신 부모님들은 제가 왜 지금 저러면 제가 나중에 20, 30대면 저거 진짜 부모를 잡아먹겠다. 그렇게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아직 전두엽이 다 크질 않아서 그래요. 저도 아직 네. 안 큰 것 같거든요. 제 전두엽이. 어저께도 부모님하고 싸웠는데 아직 제가 저 전두엽인가 봅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봤는데 매일 아침 10분씩 이렇게 명상을 하시는 거죠. 예. 그랬더니 나중에 MRI를 찍어보니까 전두엽이 커졌대요. 오. 선생님도 희망을 잃습니다. 매일 명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실제로 요즘에 네. 그 ADHD나 그런 어떤 우울증 환자들을 갖다가 MRI를 찍어보면은 예. 전두엽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ADHD나 틱이나 이런 그 알코올 중독자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은 전두엽이 많이 위축이 돼 있어요.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이런 사고로 전두엽을 다치게 되면은 감정 조절이 안 되고 굉장히 순하신 분이 공격력이 많아지고 굉장히 감정 기복이 많아서 굉장히 폭력적으로 변하죠. 그래서 범죄자들 보면 어려서 학대받은 사람들이 그런 어떤 요즘 보면 분노형 범죄가 많은데 네. 사실 그분들을 보면은 전두엽의 손상을 받은 사람들이 꽤 있더라는 게 요즘에 연구 논문 결과도 있습니다. 네. 명상만 잘해도 전두엽이 커지는 건가요? 네. 그건 실험을 통해서 스님들의 뇌를 예. 찍었습니다. 예. 의학적으로 또 증명이 된 거군요. 그렇군요. 예. 자, 반성과 성찰에 이어서 마지막 보겠습니다. 몸가짐이 돼 있네요. 몸가짐. 태계 선생님은 앞에 있는 건 다 잃어버려도 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몸가짐. 인사만 잘해도 득도한다. 이런 논조예요. 예.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에는 선배님들이 무지무지하게 무서웠습니다. 인사를 깍듯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떨 때는 인사를 하기가 좀 애매한 조금 먼 거리가 있어요. 예. 그리고 나를 안 보는 것 같고 그런 예. 경험 다 땅을 있어요. 보고 가는 것 같고 네. 나도 그냥 땅 보는 척하고 이렇게 지나가면 그 다음날 여지없이 불려갑니다. 예. 이 옆통수에도 눈이 달려있던 거예요.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녁에 회식을 하고 나면 교수님은 일찍 가셔요. 택시 타고. 예. 이 경이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교수님의 택시를 타자마자 방심을 하고 가셔서 막 때리는 거예요. 다 찍히는 거예요. 밀어서 나오고 있는 아니, 거죠. 뒤통수에 눈이 다 달리신 거예요. 쟤는 인간이 안 됐구나. 교수님이 저만큼 갔어도 다 방심하지 말고 하고 있어야 뒤통수를 보고 쟤는 인간이 참 됐어. 이렇게 되는. 인사만 잘해도. 네. 그냥 반가워서 막 하는 인사는 경이 안 돼요. 내 몸동작에 진솔함을 담아서
통제하는 인사는 예. 수행이 된다. 예. 아니 진짜 이거예요. 제가 그래 한 번은 평가를 갔는데 그 일본에 있는 어느 이렇게 학교를 이제 평가를 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우리 평가원들이 다 평가인들이 이렇게 나가고 이제 버스 타가지고 다 나가고 이제 가는데 이렇게 빠이빠이 우리 보통 하잖아 잘 가라고 하는데 제가 끝까지 봤는데 그 버스가 사라질 때까지 그렇죠. 빠이빠이 하더라고요. 인사를 예. 갖다가요. 경이 돼 있었네요. 네, 경이. 근데 진짜 저도 그래서 네. 그 다음부터 와서 저도 모르게 끝까지 해야겠구나 하는 거 하니까 평가 점수가 잘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두엽이 좀 커졌을 것 같아요. 직장인분들은 회식하고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러게요. 요즘에. 상사가 가실 네. 때까지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예. 이런 저 퇴계 선생님의 사상으로서 또 치료에도 접목도 시키시고 네, 계시다고 치료에도 들었거든요. 접목을 예. 하고 우리 학생들에게도 적용을 해보고 이제 알코올 중독 환자들의 그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술 중독 아니다. 애주가다. 내가 술 조금 많이 먹었지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 준 거 하나도 없다. 깨달음이 없어요. 예. 그래서 저희 병동에서 이것을 이 몸가짐 이 프로그램을 2달 동안 했어요. 예. 그랬더니 바뀐 거예요. 아, 내가 술 문제가 있었구나. 나 때문에 가족들이 마음고생을 참 많이 했구나. 예. 바뀌는 걸 관찰할 수 있었고, 요거는 외국 학회에 등재가 된 논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상에서는 우리 학생들, 친절해야 된다, 뭐 이런 게 하잖아요.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진료를 시작하기 전에, 실습 나온 학생하고 같이 진료실에 있는 큰 거울 앞에 같이 섭니다. 서서 넥타이 잘하고 몸가짐 따뜻하게 하고 너 뒤로 돌아봐 이렇게 심호흡도 시키고 한 1분 정도 몸가짐을 한 다음에 준비됐니? 시작하자. 환자분 모셔볼까? 이러잖아요. 예. 달라요. 학생이 딱 나가서 어르신 오셨습니까? 이쪽으로 오십시오. 여기 예. 무슨 의사소통의 교육이 필요하겠어요?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말씀을 정말 재밌게 잘하셔서 뜬금없는 얘기긴 한데 주례에 보시면 참 잘하실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줄에 가면은 딱 2가지만 얘기합니다. 예. 하나는 첫 딸을 낳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주례를 바꿔주세요. 제가 20여 쌍 주례를 봤는데 네, 다 아들인가요? 전부 첫아들이에요. 그래서 첫 딸을 원하시면 얼른 네. 바꾸시라고 기회를 한번 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붓글씨 선물을 해드립니다. 예. 글씨를 잘 못 쓰는데 중용에 나온 성즉 명의 이런 무슨 뜻이냐면 정성스럽게 살면 깨달음을 얻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결혼하는 사람이 신부가 아기를 낳아보고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애를 키워보고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도 있겠네요. 예. 다시 이렇게 하면 되니까 어쨌든 아무것도 모르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정성스럽게 지극정성으로 애를 낳아서 키우다 보면 아, 애는 이렇게 키우는 것이구나. 배우지 않아도 할 수가 있어요. 사는 건 이런 것이구나.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문구를 써줍니다. 그래서 참 퇴계 선생님이 지금 한 500년 전, 600년 전 분인데 그때 부부 관계를 말씀하시는 걸 서로 손님처럼 대하라. 그래서 상경여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어찌 보면은 손님처럼 대하면은 부부 간에 정이 없고 형식적인 것 같지만은 그 내면에서 끈끈한 정을 느끼게 하는 그 부부 사이의 그 관계를 그때 설명하셨다는 게 지금 네.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보통 분이 아니셨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남편을 나무로 생각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남이 같아가지고 손님처럼 대해줘야겠네 네. 앞으로. 교수님이 오늘 자꾸 삐딱한 방향. 한번 따로 방송 끝나고 개인 상담을. 근데 사실 이제 의료 현장이 정말 생사를 다투는 현장이기 때문에 네. 1초 1초가 숨가쁘게 돌아가는 현장이잖아요. 근데 역설적으로 지금 동양 사상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야 너무 현실하고 동떨어진다. 시대에 뒤처진 게 아니냐. 이렇게 또 반론을 제기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시대의 모습은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예. 조선시대하고 지금하고 우리가 보는 모습, 형식은 시대에 따라서 계속 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삶의 본질이라는 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어려서 어른들하고 밥을 먹을 때는 어른들이 숟가락을 들어야
제가 밥을 먹었습니다. 이 행동은 지금 변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본질은 뭡니까? 내가 앞에 있는 어른을 배려하는 것. 그 다음에 내가 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본질은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다. 야, 똑같다. 이렇게 본질은 생각하시면 똑같다. 됩니다. 네.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네. 예. 오늘 뭐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 뭐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네. 결론을 좀 공부를 통해서 얻으셨는지. 지금까지 조르셨던 분들은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결론이 병을 통해서 정신을 차리고 살면 세상이 달라진다. 우리는 밥을 막 그냥 먹습니다.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고 먹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면 어떤 분은 식도를 수술하셔가지고 밥을 한 숟가락만 제대로 먹어봤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는. 걷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냥 막 걸어갑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분은 다리가 잘라져가지고 한 걸음만이라도 걸어보고 싶었을 거예요. 모든 것이 감사할 일밖에 없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먹고 사는 것이 힘들다. 이러면 건강하지 못한 삶이에요. 오늘은 누구를 만날까? 어떤 분에게 어떤 말씀을 드릴까? 네. 이러면은 마음의 건강, 어지린 자가 들어있는 건강한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만은 마음이 건강해야 몸이 건강하다. 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근데 그걸 현대인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아까 결론 다 얘기했는데 또 인사만 잘해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타인을 배려하고 예. 차 네. 양보만 해도 됩니다. 예. 네. 더 한번 강조 말씀드리고 싶어서 네. 예. 인사하고 그리고 뭐 차 끼어들 때 양보만 잘해도 네. 남을 배려하고 예. 네. 근데 저는 좀 아까 갑자기 제가 읽혀야 되는 거예요. 박사님 말씀에 몸가짐을 잘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하는데 근데 오늘 정말 제일 쉬운 건데도 우리가 참 못 지키고 있는 게 많았구나 하는 걸 네. 많이 배웠습니다. 반성이 돼요. 예. 네. 네. 정말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반성과 성찰 이것도 중요한 이제 태계 아주 선생님의 중요합니다. 가르침인데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 남을 지배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섬김으로써 네. 진짜 다스릴 수 있는 어떤 고차원의 윤리와 철학을 가지신 분이 퇴계 선생님이다라고 맞습니다. 생각이 됩니다. 네. 예. 교수님은 앞으로 그러면 계속 동양 사상과 관련해서 연구를 하실 예정이신가요? 제가 문제가 뭐냐면 한문을 안 배웠다는 거예요. 한문요? 네. 예. 너무나 힘들어요. 네. 한글은 하나도 없는데 안경을 몇 번을 바꿨는지 모릅니다. 그 작업이 어렵고 또 이것을 일반인들에게 알기 쉽게 일상의 얘기로 해서 그래도 한 김에 이제 더 올라가서 사서 삼경 또 지금 주역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지금 정약호 선생님으로 내려갔어요. 이제. 너무나 재밌어요. 아주. 아니 진료도 바쁘실 텐데 이런 공부는 언제 하세요? 밤에도 하고 새벽에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대단하시네요.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뭐 또 태계 이황 선생님 말고 우리 그 역사 속에서 이 유명한 사상가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의 사상을 계속 의학하고 접목을 시켜서 또 발전하실 예정이시죠. 제가 한 1000년 산다 그러면 겸손하셔서. 힘 닿는 데까지 우리 학생들 또 우리 현대인들 건강을 위해서 예. 정리를 해볼 생각입니다. 예. 인문학이라는 곳이 사실 이제 사람을 연구하는 학문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즘 인문학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 네. 교수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많이 좀 공감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이건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요. 예. 지난 100년을 되돌아보면 전 세계적으로 이 산업화, 경제 성장, 모든 국가가 공통적으로 물질 문명을 추구해 온 거예요. 이 시점에서 딱 들었으니까 이 방향이 아니었구나. 이제 앞으로 인류 미래는 정신 문명, 이게 필요한데 어디에 그게 있을까 하고 찾아보니까 제가 읽은 책 중에 외국인이 쓴 책인데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이라는 책이 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올바른 정신 문명의 방향이 한국 퇴계 사상 속에 들어있더라. 예. 그런데 그걸 한국인들은 모르고 있더라. 네. 라는 아주 이런 충고 어린 책이었어요. 김 박사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요즘에 우리나라가 자꾸만 그 이공학부를 갖다 발전시키려고만 네. 하고 있지 인문학부를 갖다 발전시키려고 하는 걸 생각을 우리가 아무도 네. 안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의학과 어떻게 보면 인문학 갖다 네. 이렇게 잘 접목시키시면서
의학도 중요하지만 그 베이스로는 아주 기본적인 그렇죠. 거는 인문학이구나 하는 것 우리 같다가 한국인이, 지금 예. 그러니까 어머님들도 이 방송 많이 보실 텐데 그럼. 저는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의사가 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이제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문학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 같다 오늘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네. 아, 그렇습니다. 예. 네.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사람에 네. 대한 마음.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퇴계 선생님의 사상 속에도 녹아 있고 우리의 전통 사상 속에 모두 다 녹아 있는 공통된 본모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평소에 네. 뭐 예. 인사만 잘해도 예. 된다라는 말씀 해주셨어요. 자, 그럼 맞습니다. 교수님께 배꼽 인사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네. 자, 뜨거운 박수 보내주십시오. 자, 오늘 아침마당은 뭐 산행도 해보고 독서도 네. 해봤습니다. 바빴습니다. 예. 자, 이거 끝에 아쉬운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그동안 저와 함께 진행을 했던 이 손지화 아나운서가 네. 예. 프로그램 개편으로 인해서 다음 주부터는 자리를 비우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제가 작년 5월부터 인사를 드렸으니까 어느새 1년 3개월 정도 여러분과 함께 했는데요. 뭐 오늘도 많이 배웠지만 예. 매주 다양한 분들 모셔서 말씀 들어보면서 정말 느끼는 점도 많았고 많이 배웠습니다. 예. 앞으로는요, 이 시간에 집에서 편안한 마음과 자세로 또 시청자 입장에서 함께 할 거고요. 그동안 함께 해주시고 응원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손자라서 방송을 영영 떠나는 게 아니고요. 다른 그렇죠. 프로그램에서 또 시청자분들과 함께 하니까요. 또 네. 다른 프로그램에 나오는 손지아 아나운서 많이 응원해 주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별 말씀. 예. 교수님 덕담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아무튼 뭐 이게 미모를 갖고 계신데 아직 저 시집을 못 가셨어요. 아이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있으면은 결혼을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도 예.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많이 보고 싶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도 아침마당이 많이 미셨는데. 그럼요. 예, 이 마당에서 많이 미셨는데. 그래도 이제 또 가시지만은 더 좋은 자리에서 또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부터 이제 전유미 아나운서가 네. 이 자리를 함께 할 텐데요. 예. 저도 이제 새 식구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또 재미있는 또 보람 있는 그런 아침마당 만들어 나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예. 자, 오늘 아침마당 순서는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즐거운 소식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Sugar